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한 파괴적인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완전한 포위로 여겼던 상황이 이제는 북쪽에 전략적인 틈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틈을 통해 이란 정권은 물류, 상업, 그리고 운영의 일부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통로에만 의존하는 대신 테헤란은 러시아와 연결된 덜 노출된 경로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벌고 더 빠른 붕괴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르무즈에서의 미국의 압박이 이란 구조의 핵심을 정면으로 타격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도 정권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대체 경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이제 핵심은 더 이상 걸프만에서의 선박 통과만이 아닙니다. 초점은 또한 덜 언급되지만 테헤란의 물류 생존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통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미 해군 자체도 4월 11일에 두 척의 군함이 바로 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통로 개방을 발표한 이후에도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험 수준은 계속 높았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로이터가 입수한 해군 경고문에는 해협 일부 지역의 기뢰 위협이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을 피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쪽에는 이란 정권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군사적 해상 압박을 강화한 미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이란으로 향하는 상업 항로로 더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3월에 카스피해에서 이란 해상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이 행동은 북쪽 회랑조차 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남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에너지와 무역에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카스피해가 비상 탈출구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비용이 오르거나 지속적인 위협이 될 때 테헤란은 화물과 식량의 흐름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길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3월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으로 곡물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이란과의 무역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경로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이란 정권에 시간을 벌어줍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척의 선박이 러시아 아스트라한 항구에서 약 22,600톤의 곡물을 선적 중이었고 다른 9척은 이란 해안 근처에서 하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미사일, 드론, 연설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또한 항구, 선박, 화물, 보험, 그리고 열린 항로에 달려 있습니다. 남쪽이 위협을 받으면 북쪽이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통을 이란은 세계에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박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상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금요일에 재개방 발표 이후 약 20척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박이 멈추거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통로가 개방되었다고 발표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안전은 아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담론과 현실 사이의 공백에서 정권은 여지를 확보하려 하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의 조정을 강요하고 이란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부르는 구역을 만듭니다. 왜 이 러시아와 연결된 경로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이 경로가 남쪽 해상 봉쇄의 즉각적인 효과를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드러난 경동맥이라면 카스피해는 숨겨진 정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빠른 붕괴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이 그곳에 가까워졌을 때 모스크바가 왜 그렇게 분명하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3월 24일, 크렘린은 분쟁이 카스피해로 번지는 것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그 지역이 러시아와 이란의 이해관계에 동시에 민감한 지역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4월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발표된 한 분석에서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패턴을 깼으며 이 지역의 위험 계산을 바꿔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휴전이 있더라도 전략적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테헤란이 이 해협을 무기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 경로든지 즉각적으로 그 정권에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이란은 이 경로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취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 압박받는 정권이 북쪽에서 버팀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힘을 과시하는 수사가 실제로는 공급, 흐름, 그리고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숨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대립이 더 이상 유명한 해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란 생존의 전체 지도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흐름이 강해졌을까요? 최근 몇 주 동안 전쟁이 확산되면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쪽을 포함한 수출을 재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이란 정권의 심각한 문제이고 전 세계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이 아직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하게 봉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우회로를 이용해 유입, 보급,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생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탈출구가 발각되면 더 이상 이점이 없어집니다. silenciosa e vira ponto de pressão.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는 감시를 받으며 점점 더 숨통이 조여오고 자신들이 어디서 산소를 공급받는지 숨길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